있다고. 자, 시작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이랑 이제 평균값 정리 오늘 딱 요것만 나갈 거거든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마지막에 요거 다음이랑 그 다음 단원에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엑기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극한이었잖아. 그 다음 미분 계수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우리 미분 계수가 뭐였었어?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였었단 말이야. 미분 계수를 구하면 우리가 얘를 F'A라고 했었어. 그럼 얘 동의어가 뭐가 있었니? 미분 계수의 동의어가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어. 그쵸? 자, 그러면 미분 계수 F'A라고 하면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던 얘기니까 계속. 그럼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F'A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라고 하거든. X가 A일 때 미분 계수. 그럼 얘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배웠어. 그래서 이제 기하적인 의미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접선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거를 왜 지금 해요? 라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막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서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거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얘가 결국은 직선의 일종이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세울 수 있는 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공식들이 쫘라락 떠오르시면 좋은데, 근데 일단은 많은 걸 바라진 않고 내가 딱 하나만, 두 개만 y는 m에 x-a 플러스 b야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석이 돼야 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졸지 마. 졸리면 서서 듣든 뭐하든 해, 제발. 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게 기울기일 거고 얘가 x 좌표가 되고 얘가 y 좌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쓰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었을걸. 얘가 뭐야? 기울기죠. 얘가 뭐야? y 절편이지.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몇 개 정도 더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줄은 알아. 그럼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접선도 직선이잖아. 우리는 직선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얘도 뭘 하든 말든 하겠죠. 그럼 직선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결국 기울기랑 점이야. 기울기랑 점만 있으면 그러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봐.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라고 하면은 걔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을걸? 계속해서 무수히 많겠지.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아니라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도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 않니?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겠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1인이라고 하면 딱 하나로 고정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랑 점이 직선을 결정한다라고 봐줘도 될 것 같거든. 이렇게.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직선으로서 우리가 딱 뭐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두 개가 다 있다면, 또는 야 기울기 구하려면 결국 뭐 필요해? 저번에 했던 거잖아. 기울기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점 두 개죠. 그럼 점 두 개가 있거나 기울기 하나, 점 하나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이거를 뭐 따로 외우는 것도 괜찮기는 하거든. 근데 점 두 개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점 하나, 기울기 하나 있으면 직선 세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거라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일까? 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은 무슨 점일까? 이 점은 접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에 뭐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와 점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에 있는 기울기랑 여기 있는 접점 두 개를 알면 우리가 쉽게 세워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게 결국 이거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안 알려줘요.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 중에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구해봐. 물론 구할 수 있게 주겠지. 그 다음 직방 세우는 거. 기울기를 안 주거나 점을 안 주거나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둘 다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 나중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x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x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f'1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 미분하고 2 넣으시면 되니까 얼마예요? 얘 미분하면 2x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2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했네? 그럼 좌표는요? 좌표는 어떻게 구해? 접점의 좌표는? 야, 내가 지금 뭘 구했냐면 x좌표가 1일 때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 y좌표는? 아니, 야, 여기가 1이니까 그지?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x좌표를 아니까 y좌표는 당연히 1이겠죠. 1 집어넣으면 1 나올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돼 라고 하던지 접점을 구해야 돼 라고 하던지 결국 우리는 이 도함수를 가지고 뭔가 대입을 하던지 방정식을 풀던지 할 거거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는 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대.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기울기를 준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예요.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야. 그럼 이거를 애초에 안 줘도 상관없겠죠. 기울기가 4래. 이것만 띡 준 거야. 그리고 이제 함수를 줬어. fx가 x제곱이 돼. 이거 그냥 계속 써먹을게요. 일단 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거 어떻게 찾아? 도함수가 f'x가 뭐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4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내가 도함수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4잖아. 도함수가 얘가 언제 4가 되는지를 찾으면 된다고. 이거 이해되고 있니? 그럼 2x는 몇이야? 4야. 그럼 x는 몇이니? 2겠네. 그럼 난 뭘 찾은 거야?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일 거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럼 집어넣어 주면은 y좌표는 얼마일까? 4겠지. 그럼 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 하나만 가지고 점을 찾은 거야. 기울기 가지고 점 찾았고 두 개를 다 찾았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얘는 기울기가 4고요. 지나는 점은 2,4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세워주시면 y는 4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잖아. 그럼 빼기 4만 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되고 있니? 제일 간단한 거 중에 하나야. 이게 여기 특징이 뭐냐면 내용 자체는 별게 없거든. 졸지 마봐.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니들이 문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슬프게.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문제 이해를 못해. 그럼 여기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면 뭐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냐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 야, 우리가 지금 3차, 4차 뭐 몇 차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안 배웠잖아. 그냥 이거 원툴로 하라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 점 하나 찍고 접선 긋고 좌표 찾고
그 정도만 해도 돼. 난 그래프 맨날 이거 그리거든요. 2차든 3차든 4차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려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왜? 문제 이해가 안 되면 눈으로 봐야지 좀 이게 읽히거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나중 가보시면 알아요.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점이 주어진 경우. 그럼 내가 만약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1,1이라는 점을 아는 거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야? 미분하고 x좌표 대입하면 다시 미분하고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고. 그럼 내가 f'x가 2x니까 미분해 놨으니까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 얼마야? 2겠지. 지나는 점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1,1이라고. 그럼 얘 가지고 식 세우시면 끝이에요. y는 2x 빼기 1 세워주면 끝나겠지.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현재까지 정리하면 이래. 현재까지 정리하면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미분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왜? 그럼 뭐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나오니까. 그럼 기울기랑 점 아니까 세울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했던 거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미분에서 기울기가 되는 이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이때는 방정식을 푸시라고. 도함수가 4가 되는, 도함수가 기울기가 되는, 뭐가? 도함수가 기울기가 되는 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x좌표를 구하면 원함수에다가, 원래 미분하기 전함수에다가 집어넣고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상황. 기본적인 상황이야. 어렵지 않아, 요거. 자, 그럼 세 번째. 기울기와 접점을 둘 다 안 줘요. 대신 아무것도 안 주면 구할 수가 없거든. 대신 뭘 줄 거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을 줘요. 어떤 상황일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나 이거 원툴이라 그랬죠? 그냥 나 그림 맨날 이걸로 그리거든. 푸는데 지장이 1도 없어요. 자, 내가 여기 어딘가에 점 하나를 찍어 볼게. 그러면 여기 특정한 점 A, B라는 점을 줄 거야. 곡선 밖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래. 그랬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거든. 자, 문제가 뭐냐면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점 알아요? 접점이죠. 접점 알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 라고 했을 때 얘를 첫 번째는 미지수를 잡아주시는 거야. 자, 첫 번째 미지수를 잡아. 누구를 미지수로 잡아? 접점을. 그럼 내가 저 점을 t, ft라고 잡아. 그러면은 나는 임시기는 하지만 가짜로라도 기울기랑 점을 잡을 수는 있다. 왜? 기울기가 몇이에요? 미분해서 x좌표 넣으시면 되잖아. 그럼 몇 돼? f't 되겠지. 그지? 이 식은 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t, ft라고 내가 잡았잖아요. 그럼 t, ft가 되겠지. 그치? 그럼 가짜로 내가 문자로 기울기랑 점을 표현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얘 가지고 세워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y는 우리 저기 지금 내가 제일 처음에 쓴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제일 편하겠지. 기울기랑 x좌표, y좌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y는 f't에다가 t, ft를 지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줄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 있죠. 주어진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a, b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왜 집어넣어? 야, 얘가
얘를 지난다고. 그러면은 이 직선에다가 A, B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A랑 B를 집어넣어 주시면 B는 F'T에 A-T 플러스 FT가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T로 된 식으로 그냥 막 써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A, B도 문자고 T도 문자고 Fx도 뭔지 모르고 하니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 식 줄 거고 점 줄 거야. 이따 문제 푸는 거 보면 알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잘 생각해봐. 얘 t에 대한 식이겠지. 우리 아까 fx를 x제곱이라고 잡았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제곱 미분한 다음 t는 거니까 2t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그냥 a, b도 숫자라고 잡아볼게. 숫자도 그냥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볼게요. a랑 b도 그냥 숫자를 한번 잡아서 보여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 쳐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고 ft는 x제곱에다가 t 넣은 거니까 t제곱일 거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결국 뭐가 돼? t에 대한 식 만들어지는 거 보여. 그치? t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니까 이 방정식 풀면 뭐가 나올까? t값이 나와요. 그럼 요걸 풀면 t값이 나오고 t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미지수로 좌표 설정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가라로 만드신 다음에 주어진 점을 대입하세요. 그럼 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푸셔서 t값을 구하시라고. 그 t값 구하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겠지.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점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세워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잘 안 써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써도 되거든. 써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쉬운 문제만 풀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좀 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 방식을 따르시는 게 나아요. 내가 니네보다 문제를 풀면 너네가 여태까지 그냥 살면서 풀었던 거 다 합쳐도 내가 더 많이 풀지 않았을까? 그지 않아? 내가 그래도 지금 가르친 게 한 2년 됐으니까 오래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야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걸 불편한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고집해가면서 풀고 있었겠냐고. 그렇지 않아? 지금 아직도 보면 니네 그래. 2차 함수도 꼭지점 찾으라 그러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 세워가지고 꼭지점 찾고 그러고 앉아있는 애들이 여기 절반이 넘을걸요? 마이너스 2분의 b 써가지고 바로 찾는 애들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뭐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나 다 써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사실 뭐가 조금 더 나중엔 편할 거냐면 지금 얘기해드리는 방식이 조금 편할 거거든. 식 세우는 거 자체가 편해요. 왜냐면 이게 식이 더럽게 나오면 더럽게 나올수록 편할 거야. 내가 지금 말해주는 게. 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요 점이랑 얘네 둘이 지금 보면 연결을 하면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그냥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게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어떨까? 같겠지. 맞지 않아? 그럼 내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관계식을 조금 빨리 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총 3단계로 세웠잖아. 미지수 세우고 직방 만들고 점 대입해서 식 세우기였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라는 거를 써버리잖아. 그럼 볼래?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t 빼기 a죠. 그 다음 ft 빼기 b겠지. 걔가 뭐랑 똑같아? f 프라임 t랑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식 한번 볼래? t 빼기 a를 우변으로 곱해줘 봐봐. 그럼 f 프라임 t의 t 빼기 a죠. f 프라임 t의 t 빼기 a죠. 여기에 ft 빼기 b 있죠. ft 빼기 b 있죠. 맞아? 이거를 내가 굳이 2번, 3번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한 번의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나는 편해. 니네도 편할걸? 그러니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 자,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봐. 내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어. 그럼 얘든 뭐 나는 두 번째 방식을 쓸 거지만 뭐 또 너네는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얘나 둘 중에 하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됐던 간에 얘 또는 얘를 썼을 때 결국 얘가 뭐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써놨잖아. t에 대한 몇 차씩 나와 얘는? 2차씩 나오죠. 내가 만약에 이게 3차 함수였다면 3차씩 나올걸? 뭐 2차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3차씩 나올 거야 아마. 그치? 그럼 얘가 2차식이라면 t 값이 몇 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재수없으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치? 아니면 어떨 수도 있을까?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얘가 3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t 값은 최대 3개가 나올 거고 최소 몇 개가 나올까? 3차식이니까 최소 1개가 나오겠죠. 그지? 3차식은 서로 다른 세 허근 이런 거 없잖아요. 최소 근이 하나는 있잖아.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하냐면 t 값을 의미하죠. t 값이 뭘 의미했냐면 접점의 x 좌표였지. 접점의 x 좌표였지. 그럼 t 값이 만약에 2개가 나왔어? t 값의 개수가 결국 뭐랑 똑같을까? 접점의 x좌표의 개수랑 똑같겠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뭐라고? 접선의 개수라고.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접선의 개수가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식을 세웠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했어. t값이 하나가 나왔어. 그럼 그 상황에서는 접선이 몇 개밖에 안 생긴다고? 1개밖에 안 생긴다고. 얘가 만약에 2개가 나왔어. 그럼 접선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야? 2개 생긴다는 얘기야. 나 이제 안 깨워. 알아서 긴장하고 들어. 나 지금 계속 깨우는 거 니네 막 조는 거 신경 써가지고 계속 흐름 끊기거든요. 이게 지금 졸면 뒤에 거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앞에 거 안 한 애들 뒤에 거 계속 이해 안 될걸? 그리고 지금 거 놓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거 계속 이해 안 돼요. 약간 긴장감을 갖고 들으라고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 졸리면 서서 듣든 뭐 밖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오든 물이라도 마시고 오시든 어떻게든 하세요. 공부를 내가 시켜주는 거지 결국 니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결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크게 3가지가 있다. 기울기를 줬거나 접점을 줬거나 곡선 밖에 한 점을 줬거나. 그럼 1번이랑 2번은 사실 쉬워요. 그냥 기본 연산할 때만 조금 써먹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 3번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도 상황이 많이 변칙적으로 변형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럼 일단 지금 현재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라로 그냥 미지수를 잡으세요. 가짜로 미지수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나는 2번째를 쓸 건데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인 거고. 자, 그럼 얘를 써든 얘를 쓰든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t 값을 찾아. 그래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으셔야 되는 건 뭐냐?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접선의 개수랑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나중에는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그림을 매번 그릴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그리라고는 할 텐데, 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에 점 하나를 찍어놨어. 요 점에서 이대로 식 세우면은 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야 여기서 접선 그어봐. 접선 그으면 접선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거든. 이때는 안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만들어. 그럼 접선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죠. 근데 몇 개? 한 개만 만들어질걸? 그리고 내가 이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럼 몇 개 만들어질까요? 2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려보면 대충 보이지 않아? 이렇게 여기서 스칠 때 여기 어딘가에서 스칠 때 이렇게 2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그림을 매번 우리가 그려가면서 뭔가 풀거나 문제에서 이쁘게 그림을 주거나 하지 않을 거라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은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은 7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7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실 건데 중요하거든? 지금 할 건 중요해요. 뭐 뭔들 안 중요하겠냐? 그지? 뭔들 안 중요해. 그냥 다 중요해요.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좀 몇 개를 풀고 갈게요. 이거 진도를 한 번에 다 안 나가고요. 몇 개를 좀 풀고 갈 테니까 12번 한번 봅시다. 아니 12쪽 한번 봅시다. 아, 너무 슬프다. 세팅을 해놨던 것 같은데. 되네. 왜 안 되지? 됐다. 자, 볼게요. 자, 기본 상황이 그럴 거라 그랬거든? 기울기랑 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줄 거라고? 생각 한번 해볼래? 1번은 기울기를 줬어요? 점을 줬어요? 점을 줬죠. 곡선 위의 점이라고 줬죠. 거기서의 접선이 얘랑 평행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4차 함수니까 내가 그리는 것처럼은 안 생겼을 거거든? 그냥 여기를 1,-1이라고 잡아. 여기서의 접선이 어떤 직선과 평행하대요. 그럼 얘 기울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 얘기는 얘 기울기를 찾아서 얘랑 같다,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슬프네. 마치 오늘 아침에 운전할 때의 내 모습 같아요. 다들 졸고했거든. 전 늘 졸음운전을 해요. 졸려 뒤질 것 같거든. 신호 걸릴 때마다 자는데 자꾸 뒤에서 빵빵해요. 다음 차는 테슬라를 사야 될까 봐. 자율주행이 되는 걸로. 진짜 미치겠네, 졸려가지고. 자, 그러면 제 기울기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분하세요. 4x의 3승 빼기 6x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좌표를 1을 집어넣으시면 그때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여기가 1이니까 1을 대입하시면 그때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야. 맞지? 1 집어넣으면 마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기울기도 얼마란 얘기일까? 마이너스 2란 얘기겠죠. 왜요? 평행화됐으니까. 자, 여기서 기울기 바로 뽑으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a네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곡선 위의 점 2,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뭐 물어보는 거야? 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f를 미분해서
x 좌표를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나와요 였거든. 그치? F'E가 무슨 뜻이라고요? x는 2일 때의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세뇌를 시키지 않았니?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그럼 너네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야? 기울기가 3이고 2,1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대답할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F'E요? 나도 알아. 미분계수요? 나도 안다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뭘까?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는 2일 때라는 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거니까 그럼 결론은 F'E가 2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바로 어떻게 갈 수 있었죠? h 앞의 개수만 보자라고 했었죠. h 앞의 개수만 보시면 1분의 3이잖아요. 3 F'E가 되겠지. 그래서 얘 집어 넣어주시면 답은 6. 자, 2번. 곡선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떻게 할 건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 A 값을 어떻게 구해요? 0이랑 1일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뭐 하면 돼? 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쟤를 미분하시면 얘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0이랑 1을 집어넣고 곱하시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보이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 또는 그냥 뭐 이렇게 있는데 0이랑 1이랑 접선이 있대. 근데 걔네가 서로 수직이래. 그럼 얘네를 어떻게 그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뭐 여기 어디 이렇게 접선 하나 있고 여기 어디서 접선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수직인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결국은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 구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써주라는 얘기지. a제곱에 플러스 2a 더하기 1은 0이니까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이 곡선 위에 점 1,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번에는 뭘 준 거야? 기울기랑 점 중에. 기울기랑 점 중에 점을 준 거야.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라? 미분을 해라. 거기다가 x좌표를 집어넣어라. 그럼 1 집어넣어 주시면은 F'E은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기울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의 x. 근데 얘가 1,2 지나야 되잖아요.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뒤에 5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1번 답이겠네. 좀만 힘내봐. 한 두어 문제만 더 하고 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곡선 위에 점 1,2를 지나고 여기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기울기가 수직인 애 있죠. 그런 애를 법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사실 상황이 복잡하진 않아서 그림을 굳이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한번 보면 이래. 곡선이 있어. 1,2가 있대 쳐. 여기서의 접선이 있대. 근데 거기에서 수직인. 근데 어디를 지나고? 1,2를 지나고 수직인 직방을 세우세요.
1,1을 지나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얘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기울기는 알아낼 수 있고요. 지나는 점은 1,2라는 거 알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미분하고 1 넣으면 얘가 나오잖아. 걔를 뒤집어서 역수. F'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미분한 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아까 마3이었죠. 그럼 얘가 마3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1, 지나는 점은 1,2, y는 3분의 1x.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3분의 5가 뒤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너무 존다. 자, 곡선이 실수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한대요. 자, 이거 일단은 딱 보자마자 A값에 관계없이 보이면 무슨 생각해야 돼? 항등식 표현인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항등식은 내가 뭐 하자 그랬죠? A가 있는 애들이랑 A가 없는 애들로 묶어서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이거를 내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 있는 애들 이거 3개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에다가 a 묶으시고 x 세제곱 빼기 1 빼기 y는 0이야 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자, 이거 정리했어.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 하자 그랬니? 는영 하셔야 되죠. 얘는 0, 얘는 0이라고 잡으시면 이거 인수분해했을 때 액불 2의 액마 1이니까 1이랑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1 또는 마이너스 2면 그때 y값은 얼마야? x가 1이면 그때 y값은 0이고요. x가 마이면 얘 마8, 마1이니까 마9. 그럼 마9면은 y도 마이너스 9여야지 되겠네. 그러면 1,0과 마이, 마9가 PQ의 좌표가 돼요. 1,0, 마이, 마9라는 좌표에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써야겠지. 그럼 미분해 주시고 y'은 3x의 제곱 2ax 더하기 a예요. 1 집어 넣어준 게 얼마? 3a 더하기 3이겠네.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신 게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a니까 12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그럼 얘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실수 A값의 합이니까 그냥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9A 제곱에 그 다음에 36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27 나오겠죠.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9면은 플러스 27A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은 모든 실수 A값의 합 나올 테니까 9분의 27. 그럼 얼마 나오겠어? 3이겠네. 계산해 주시면. 자, 그래서 이거 항등식 표현 가지고 점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그냥 기울기 구해 주시고 그 다음 걔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만 계산하시면은 끝날 것 같아. 자, 그래서 A값의 합은 3이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fx가 뭐 이렇게 있대. 우리 이제 이거 미분계수는 형태 많이 봤으니까 이 정도는 좀 바로 나오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x가 2로 가고요. x-2분의 fx 빼기 2래. 얘가 1이래. 분모에 2 집어넣으면 0이고 분자에 2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f2는 누가 좋니 또? f2 빼기 2는 0이야. 그럼 f2는 2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대신 F2를 넣어 주시고요. 얘 얼마 돼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 주시면 F'2 되죠. 걔가 1이다. 그럼 곡선 위의 점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와 점이 필요한데 어떤 점에서? 2,F2에서. F2가 얼마야? 우리 아까 구했는데. F2는 2였죠. 기울기는 F'2니까 1이겠죠. 이걸로 세우시면 끝이에요. 1x에다가 2 넣었을 때 2 나오려면은 이대로 그냥 끝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y는 x다. 네. 빨리 다녀오세요. 5번, 6번. 직선 y는 x 플러스 3의 평행한 접선이니까 뭘 알려준 거야? 기울기 알려준 거죠.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y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야. 얘를 미분하시면 도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를 찾고 싶은 거냐면 나는 기울기가 방정식 풀자 그랬죠. 도함수가 1이 되는 x값을 찾고 싶은 거야. 1번 풀 때. 왜?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그때 x값이 몇이야? 0이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요. 그때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0 컴마 y좌표는 어떻게 구해? 0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5 나오겠지. 그럼 얘 가지고 직방을 세우시면 y는 x 더하기 5 나오겠죠. 그럼 요게 이제 1번 답. 자, 2번은 x 더하기 7y는 0이다라는 직선과 수직이래.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하고 봤더니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거든. 이거 기울기 구할 때 뭐 넘겨가지고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를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 해주시면 기울기라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걔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7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방정식, 얘가 뭐가 되는? 7이 되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넘겨보고 6, x제곱은 그럼 얼마? 1. 그럼 x는 풀마 1이죠. 그럼 기울기가 7이고 점이 1, 뭐랑 마이너스 1, 뭐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드시란 얘기야. 그러면은 1 집어 넣어주시면은 8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2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3 2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직방 y는 7x 1 넣었을 때 8이면 얘고요. y는 7x 마일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할 때 내용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곡선 위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 우리 그 수상할 때 2차 함수 쪽에서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곡선이 뭐 이차 함수 말고 이제 앞으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나서 이 밖에 있는 어떤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의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제 이때는 최소를 물어볼 거거든.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가 아니고 딱 접할 때야. 접할 때. 뭐에 접해야 되냐면 얘랑 얘랑 평행한 직선에 접할 때. 얘가 기울기가 m이면 얘도 기울기가 m이어야 돼요. 그때 접점이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될 거거든. 왜? 생각해 봐봐.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비교하면 얘가 더 짧죠. 더 멀어지면 당연히 얘가 더 짧아지겠죠. 더 멀어지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접할 때가 제일 짧을 거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는 이때 이때 거리가 최소가 될 거라고. 그럼 최대가 될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직선이 이젠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당연히 언제가 최대예요? 라고 했을 때 얘랑 평행한 직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의 거리가 최대가 돼요. 다른 때 생각해보면 아니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당연히 이때가 제일 길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의 포인트는 뭐 찾으시면 돼요?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의 접점을 찾으시면 된다.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접할 때의 접점을 찾으시면 돼요. 야, 그러면 얘도 그림이 뭐 이따구로 있대요. 그쵸? 그렇게 있대. 그리고 나서 A랑 B랑 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랑 B랑 최대일 때 값 더한 거를 찾아라. 그 P의 좌표 찾으라는 얘기죠, 결국. 그럼 요 점의 좌표 찾으려고 봤는데 얘랑 기울기 구할 수 있니? 1이네. X가 4 커졌고 Y도 4 커졌잖아.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도 우리 접할 때 기울기가 1이 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Y'은 얼마냐면 2x 더하기 3이고요. 얘가 1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우린 뭐 필요해? y좌표도 필요해. 그럼 y좌표는 얼마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y는 x, 근데 점 찾으면 끝이죠. 직방 세울 필요가 없죠. 끝났네. 두 개 더 하시면 얼마? 마3.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월요일이라 그런가? 어제 얘들아 밤을 불태웠니? 어젯밤에 뭘 했니? 다음날 9시 수업인데 왜 4시에 자는 거야? 숙제를 했어? 어떡하냐? 어떡해? 어떡하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슬프다. 이게 다물고 있어. 열받으니까.
그래. 나도 뭐 지금 뭐 잠을 깨워주고 싶은데 뭐 흥이 안 살아. 흥이 살아야 되는데 흥이 살질 않아요. 큰일 났네. 지금 한 2개, 3개 남았을 텐데 하나, 둘, 2개 남았네요. 2개. 2개 하고 다른 이제 내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 주제 작은 거 2개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문제는 뭐 많이 풀었어요. 오늘 10 몇 번까지밖에 없을 거라서 14번까지 있나요? 그쵸? 금방 끝나요. 오늘 거 놓친 사람은 영상 달라고 하세요. 제발 부탁 좀 할게. 미리 그렇다고 뭐 영상이 있다고는 해도 또 우리가 잘 챙겨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보자. y는 x제곱 더하기 1 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2차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축, y축 디테일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직선이 어떻게 있어요? y는 2x-1이야.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의 최소 뭐 찾으라고 했어요? 최소값이니까 접할 때를 찾아서 이 거리 구하시면 끝이거든.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가 몇일 거야? 평행할 테니까 2일 거야. 그럼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 y'은 2x죠. y'은 2x니까 걔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럼 1이 나오면 그때 y좌표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되고요. 1,2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뭐 쓰시면 돼? 점직거리. 점직거리 또 안 썼다고 까먹으시면 머리가 아파요. 직선의 방정식 2x-y-1은 0.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이 1,2죠. 그럼 점직거리. 개수를 제곱하고 더하시면 4 더하기 1의 루트 분의 1이랑 2랑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되겠죠. 그럼 얼마 돼? 루트 5분의 1이라서요. 답은 5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곡선 위의 점과 얘가 아니구나. 안 넘겼구나 얘를. 점 0,-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기울기 줬어, 점 줬어?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왜 점을 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기울기랑 점은 무슨 기울기야? 무슨 기울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2가지라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예요. 점은 무슨 점이에요? 접점이에요. 접점은 당연히 곡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제 읽어보시면은 곡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곡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 없어. 뭐뭐 위의 점이라는 말이 필요해. 그게 없으니까 어떤 상황일 거냐면 곡선이 있어요. 밖에 0,-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방 구해라 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아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둘 다 보여드릴 거거든. 자, 일단 둘 다 스타트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가짜 점의 좌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t, ft니까 t를 여기다 넣은 거. 이게 점의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풀게. 첫 번째 방법. 기울기는 재미분해 주시고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기울기를 구해주시면은 t 집어넣으시면 되죠. f't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x좌표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t 컴마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얘랑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y는 3t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누구를 지나? 0, 마이너스 1을 지난대. 여기다 0 넣으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고. 그러면 요거 푸시면 답이에요. 푸시면 t 값이 나오겠죠. 그럼 t 값 구하시면 t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구하시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 뭐 쓸 수 있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거 쓸 수 있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은 t에서 0 빼시고 ft에서 마이너스 1을 또 빼시면 되죠. 걔가 뭐랑 똑같다? 순간 변화율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요거 넘겨주시면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그럼 지워주시면 2t제곱 세제곱 지워주시고 2. 따라서 t는 얼마다? 1이다. t 값이 1인 거 찾았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열심히 푸셔도 t 값이 1인 게 나올 거고 이렇게 푸셔도 t 값이 1인 건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를 구하시면 되냐? t가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사실은 1,1이었단 얘기네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미분하고 1 넣은 거.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으신 거. 얼마? 2. 점은 몇 컴마 몇이었던 거야? 1,1이었던 거죠. 아까 찾았지? 1,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방 세우시면 2x에다가 마이너스 1 붙이시면 1,1을 지나겠네. 그러면 얘가 답이겠네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잘 들어봐. 야, 졸린 애들은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지금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 기본 이제 얘기만 한 거고 지금 할 얘기가 약간 이제 격가지로 나와 있는 거라서 뭐 교재 구성상에서는 되게 메인 느낌은 안 나기는 할 텐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뒤에 가서 많이 쓸 거라서 제발 기억 좀 잘 해봐. 최소한 졸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부탁 좀 할게. 앞에 내용을 많이 쓰지도 않을 거고 원래 써요. 쓰는데 증명도 오늘 그냥 생략할 거고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뭐 그런 거 일단 우선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받아들여 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거든. 앞에 거 몰라도 크게 문제 안 돼요. 지금 저번 시간에 뒷부분에 했던 뭐 미분이랑 내가 지금 수업 때 계속 얘기하는 F'A가 뭔지 그런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곡선의 근 공통접선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 이제 별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파생되는 게 조금 중요해.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fx를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fx랑 gx가 하나의 점에서 접해. 지금 이 상황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니? 교차하는 게 아니잖아. 교차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스쳐 지나가는 상황인 거잖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이때 내가 만약에 A에서 접선을 긋잖아요. A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이때 알 수 있는 게 뭐냐인 건데 얘를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야, 우리 2차 함수에서 접할 때는 뭘 해? 2차 함수에서 접하면 뭘 하니, 동우야?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을 쓰지. D가 0이다를 쓸걸.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들은 3차랑 4차예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근해 공식을 우리가 배울까? 안 배워요. 판별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는 뭐를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얘가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얘가. 첫 번째.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랑 G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게 어떨까? 같아요. 졸지 마. F에다가 A 넣은 거랑 G에다가 A 넣은 게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FA이자 GA일 거니까. 그지? 두 번째. 얘네들은 지금 뭘 갖냐면 공통의 접선을 가져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공통접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들에다가 각각 미분을 하신 다음에 A를 넣고 G를 역시 미분을 하신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어떨까? 같겠죠. 그치? 자, 그래서 두 함수가 동시에 접해요 라고 하면 그 지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알려주든 알려주지 않든 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FA랑 GA랑 같다, F'A랑 G'A랑 같다. 자, 얘가 제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야. 쉬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조금 해서 기억을 할 거냐면 칠판 봐야 돼. 지금 딴 데를 볼 이유가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해하세요. 칠판 봐, 제발. 이거 보이면 뭐 하고 싶어야 되니까? 두 함수가 같대요. 함수값이. 도함수도 함수값이 같대요. 그럼 내가 G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FA 빼기 GA는 0이라고 바꿀 수 있고 F'A 빼기 G'A도 0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보이니? 그러면 내가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차함수라고 할 텐데 이 함수를 h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두 개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f 빼기 g를 h라고 잡았을 때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ha는 0이하로 바꿀 수 있고 h'a도 0이하로 바꿀 수 있을걸?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돼요? f'x 빼기 g'x가 될 거니까 누가? h'x가 미분해도 문제 없겠지. 자, 그러면 ha가 0이고 h'a가 0일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뭐? 어떤 함수가 a에서 0인데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사실 상황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자, 내가 보여는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얘를 봤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hx는 x-a를 인수로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ha가 0이고 h'a가 0이에요. a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복잡하게 갈 게 아니고 그냥 hx는 x-a를 두 개의 인수를 갖고 있구나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식 세우는 게 되게 길고 복잡해져요.
많이 나올 거거든. 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나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뭘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잘 봐봐. 우리가 때로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빼보시는 것도 괜찮거든. 내가 f에서 g를 한번 빼볼게. f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를 빼면, 잘 봐봐. 얘에서 얘를 이만큼을 빼는 거야.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그럼 내가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값도 뭐가 될까? 양수겠지. 다만 폭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양수인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는 줄어들다가 이때 0이 잠깐 되겠지. 그리고 fx랑 gx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말 안 하면 다항함수라고 보셔야 돼요. 다항함수야. 내가 지금 설명할 때는. 그러면 다항함수끼리 뺀 거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거란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뭐야? 이쁘게 생겼을 거라고. 갑자기 뭐가 나 있거나 어디서 끊겨 있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 다시 f에서 g를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랬더니 뭐해?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되네. 두 뺀 함수가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우리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x-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2,0이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2,0에서 접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결론은 HA가 0이고 H'A가 0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함수는 그 지점에서 몇 개의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2개의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먼 옛날 옛적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을 거거든. 교점에는 종류가 있다. 교점에는 종류가 있는데 총 몇 개의 종류가 있을 거냐면 3개의 종류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얘가 X축이야. 직선으로 이렇게 교차해. A에서. 그럼 얘는 한 개의 인수를 갖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냐? x-a를 인수로 가져요. 최고차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로 잡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인수를 갖는 경우도 있을 거야? 방금처럼 A에서 이렇게 접하는 인수를 갖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은 누구를 몇 개로 인수를 갖냐? fx는 x-a를 2개를 인수로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 뭐 몇 차식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fx가 스치면서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뚫고 지나가긴 해. 교차하는 거야. 근데 접하면서 지나간다고. 얘처럼 이렇게 모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부드럽게 지나간다고. 차이점이 보이니?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A라고 잡았을 때 얘는 몇 개의 인수를 가져? 3개의 인수를 가져요. 그래서 fx는 k에 x-a의 세제곱하고 뒤에 뭐시기를 갖다 놔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냐면 3차랑 4차 함수 할 때도 되게 적극적으로 써먹기는 할 텐데 내가 그냥 예시를 위해 좀 조잡하게 생긴 애를 하나를 갖다 놔볼게. 자,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얘를 gx라고 잡아볼게. 그럼 gx는 우리가 몇 차식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식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거 용어를 좀 붙일게요. 얘는 1차의 교점이라고 할 거고 왜? 인수를 1개 가지니까. 얘는 2차의 교점이라고 할 거예요. 왜? 교점을 2개 가지니까. 얘는 3차의 교점이라고 할 겁니다. 왜? 인수를 3개 가지니까. 그러면 봐봐. 얘는 몇 차야? A에서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gx는 x-a를 인수로 하나 가져. b에서는 몇 차야? 2차죠. 튕기잖아. 접하니까 x-b를 두 개의 인수로 가져요. c에서는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얘는 x-c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d에서는 몇 차예요? 1차. 뚫고 지나가니까 2에서도 D랑 2에서 둘 다 1차죠. 그래서 x-d와 x-2를 인수로 갖겠죠. 최고차항은 뭐 K라고 잡고. 그럼 얘는 사실 몇 차였던 거야? 1차, 2차, 3차, 6차, 7차, 8차 되는 거였지. 맞니? 자, 우리가 8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다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교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면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할 때 이쪽 파트에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막 써먹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하면 그 다음 시간이 메인이에요. 그거 하시면은 2단원이 끝이 납니다. 적분만 남거든요. 되게 많이 쓸 거야. 정말 많이 쓸 텐데 나중 가서 이거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새끼 왜 식을 저렇게 세우지가 되거든.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인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 뭐 막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너네들은 보통 뭐 하고 있을 거냐면 이걸 안 쓰면 조금 오버하면 이래.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놓고 내가 여기를 1이랑 3이라고 놓잖아? 그럼 너네 여기다가 f1이 0이고 f3이 0이고 f'3도 0이고 요거에서 열심히 연립하고 있을 거거든? 집어넣고 0이고 3 넣고 0이고 미분해서 3이고 0이고 이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방금 게 이해가 되면 1에서 몇 차야? 1에서 1차잖아. 3에서는 2차잖아. 그냥 한 번의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미련한 짓을 안 해도. 이해되니?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시간 세울 거거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방금 한 내용. 다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통접선인 상황에서 파생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교재에는 안 써 있어서 잠 깰 겸 8페이지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놓읍시다. 야,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교점의 종류 정도만 써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정도만 좀 써 놓자. 교점의 종류 여기 8페이지나 9페이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읍시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요. 원래 이제 증명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설명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나올 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 있고 해서 일단 가볍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롤의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페이지는 9페이지예요. 9페이지.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리고 FA와 FB가 같으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F'C가 0이 되는 C값이 X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예요. 자,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를 가지고 유도가 되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게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좀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뒤에 편성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겁먹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래. 요 구간은 그냥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크게 의미는 안 부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x는 a가 있고 여기에 x는 b가 있다라고 쳤을 때 fa와 fb의 함수값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내려가는 애를 그렸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하나 있겠지.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 하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롤의 정리예요. 이 롤의 정리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0, 이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물어보는 거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우리 비슷한 거 앞에서 사이값 정리에서도 했었죠. 얘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산을 막 뒤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실근이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건 메인이 아니야. 이 주어진 상황에서 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뭔 차이점인지 알겠어? 근을 구하고 C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텐데 내가 조금 급발진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이쁘게 주어지면 대부분 다 만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 라는 데 쓴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롤의 정리가 메인은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위 호환시킨 게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상위 호환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얘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상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굳이 따진다면. 둘 중에 따진다면 얘가 대부분일 거고 얘는 얘를 유도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 낑겨 넣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얘는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했을 때 A, B에서 연속이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얘는 FA와 FB가 같다라고 잡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FA랑 FB가 같지 않을 때 FA랑 FB가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열심히 뭐 어떤 그래프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그려진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평균값 정리잖아. 여기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두 점의 평균 변화율.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있겠죠. 얘가 평균 변화율일 텐데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예요. 다시 평균값 정리는 뭐라고? 구간 내에 두 양끝 구간의 양끝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 두 개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인 거야. 그러니까 몇 개인지가 궁금하지 않다고 존재하냐 안 하냐가 궁금한 거야. 둘 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써주면 는 F'C다가 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활용은 지금 다루긴 조금 무겁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좀 많은데 페이지 수로는 한 3페이지 되죠. 근데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뒤에 문제가 2개가 남았는데요. 14번은 지금 안 할게요. 13번만 할게요. 봐봐. 13번 그냥 바로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래요.
1부터 3까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구하래. 1부터 3까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란 얘기는 뭘 찾으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1부터 3까지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이 함수가요. 그 구간 안에 0 되는 값이 있나를 보고 싶은 거니까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얼마가 나와? x는 2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준 구간이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3까지지. 그래서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럼 x는 2에서 적어도 하나 같네요. 그쵸? 그래서 그 C값은 몇이다? 2다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쓸 일은 없는 팁 중에 하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면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나 결국 구간의 중점이 답이에요. 결국 구간의 중점이 답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평균값 정리라고 치면 이거랑 기울기 똑같아지는 요 지점 있죠. 여기가 몇이냐면 얘네들의 딱 중점이에요. 만약에 이거 2차 함수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황이야. 여기랑 여기가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 0되는 딱 중점은 어디야? 대칭축인 꼭지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걸 뭐 졸라 편한데요가 아니고 안 나와요. 이걸 낼 리가 없죠. 근데 2번도 그냥 이 정도 확인은 되는 거야. 2번 답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두 개 더해서 반땡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확인을 하자. 확인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고 f2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f'C가 되는 걸 찾는데 걔가 마일과 2 사이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수는 똑같은 함수죠. 아니구나. x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x제곱 마이너스 1이 함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죠? 3이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0이죠. 2 더하기 1이니까 3이라서 얘는 1. 그럼 우리는 얘가 미분해서 1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2x가 되네. 걔가 1 되는 거 x는 얼마? 2분의 1. 이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겠지. 자, 만약에 범위 구간에 걸치잖아요. 혹시나 내가 계산을 했는데 2나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걔네는 빼야 돼. 왜 빼야 돼? 여기 열린 구간이잖아. 미분 가능한 거 열린 구간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가 기본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지금은 안 하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26분이니까 짧게 쉴게요. 10분만 딱 쉴게요. 10분만. 26분이니까 36분에 다시 시작해서 뒤에 문제를 풉시다.